재진의 꿈은 어려서부터 화가였습니다. 띵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화가 꿈을 가지고 미술고등학교에 지원했지만 딱방하면서 인생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며 돈 몇 푼 벌었던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농사일을 도우며 그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매쟁이는 재진을 중매합니다. 저기 차만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아드님 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 나이도 딱 좋은 때라서 잘 맞을 것 같은데. 헤이, 그야 나도 아들을 장가 보내고는 싶지만 이런 시골 농촌에 누가 시집이 나오려고 할 거지? 이거 걱정이네. 21살이었던 재진은 중매쟁이가 주선한 여인과 2년 뒤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인과 아이를 위해 집을 마련하고 싶어 오토바이를 훔쳤던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교도소로 수감되면서부터였습니다. 재진은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재진은 단칸방에서 월세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생활했습니다. 항상 사회에 분노가 많았던 재진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오토바이 절도를 시작합니다. 1990년 순식간에 오토바이 세대를 팔아치워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훔쳤던 오토바이의 주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얼마 못 가 검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진은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젊은 청춘을 교도소에서 날려버리는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시달림으로 왼손 두 손가락을 도끼로 지켜 잘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재진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복역하며 3년을 감형받아 1996년 6월 출소했습니다. 전과자라서 취직도 힘들었던 그는 타유안시 도로 한쪽에 가판대를 놓고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喂，朋友啊，你怎么这么夜呢？你有执照吗？ 야, 여기 허가받고 장사하는 거야? 증명서 있어? 증명서 있으면 꺼내봐. 이런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이 무슨 허가가 필요하냐며 건달에게 따졌습니다. 저 여기서 장사한 지 4개월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잘 됐네. 본인 입으로 넉 달치 세를 낸다고 하니까 말이야. 재진은 건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재진의 담배 다이를 부수고 물건을 압수해 갔습니다.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게 된 재진은 무일푼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 빈집을 빌려 화가로 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순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재진이는 정말 착한 거 같아. 그렇더라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너무 좋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순진하고 착한 가장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지인에게 3륜차를 빌리며 그 인생은 계획되었습니다. 형, 제가 아직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열심히 택시 일해서 벌어서 매월 얼마씩 드릴게요. 부탁해요. 지인은 재진이 매월 돈을 지급해 준다니 그 요구를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재진은 처음에는 실제로 3륜차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영업했던 이유는 이곳저곳 외진길도 익혀두고 무엇보다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본인을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미술학교에 진학 못한 것도, 오토바이를 절도하다가 구속된 것도, 교도소에서 늘친 두들겨 맞으며 손가락이 절단된 것도 모두 사회에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진은 3륜차 운행 방법도 완벽하게 숙지되었고
모든 지리도 익혀두었던 것입니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범죄로 어느 누구 하나 재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작업실에서 화가로, 낮에는 3륜차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딩샤시에서는 2002년부터 한두 건의 여성 실종 사건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헤이, 자녀분 일이 있어서 아직 집에 안 들어왔나 보죠. 좀 침착하게 기다려 보시고. 참 실종은 무슨 실종입니까? 더 기다려 보시게요. 아무리 일이 있어도 1년 넘게 연락 안 오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귀찮은 듯 부모 애타는 전화를 성의 없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또 다른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렇게 여러 건의 실종 사건이 접수되자 딩샤 지역에 연쇄살인범이 나타난 것은 아니냐며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해질 무렵까지 3륜차가 아가씨를 태우고 갔다는 제보를 받고 딩샤시 시내와 인근 지역에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7월 3일 새벽 1시 30분 딩샤시 찡창진 경찰서 가후원 경찰은 평일과 다름없이 기차여가 버스 정류장 앞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주위를 둘러보고 지나치겠지만 버스 정류장 옆 회색 봉고차 한 대가 세워져 있어 그 봉고차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봉고차 운전자는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며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시간 좀 보세요. 시간이 1시 반이에요. 막차는 이미 12시에 떠나갔다니까요. 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싸게 해드릴게요. 정말 막차 떠났어요? 저 집에 어떻게 가요? 50원에 해드릴게요. 50원. 버스값이 40원인데 택시가 10원 더 받으면 싸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성은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가오원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남성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성은 그에게 돈을 건네며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가오원은 봉고차 앞을 막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면은 서민 앞을 막 막아도 되는 겁니까? 엄연한 이거 영업방해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요즘 허가증 없이 운행하는 택시가 있다고 해서요. 신고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면허증 한 번만 제출해 주세요. 재진은 머뭇거리며 택시 영업 면허증을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봉고차 안을 뒤적이던 재진은 차차, 이거 어째? 면허증을 깜빡 놓고 왔네요. 정막이 흐르고 경찰은 운전석 옆에 서서 봉고차 외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선생님, 트렁크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재진은 핸들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돌진하려는 순간 뒤에 있던 아가씨가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재진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재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경찰에게 트렁크를 열어주었습니다. 봉고차 뒤로 간 경찰은 트렁크 뒤에 검은색 커다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어보았습니다. 가방에는 두 자루의 총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경찰은 재진을 현장에서 구속했고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재진씨, 버스 정류장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납치해서 살해한 겁니까? 아니, 납치는 뭐고 살인은 또 뭡니까? 저는 그냥 택시 운전으로 잔돈푼이나 벌어서 먹고 사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경찰은 증거가 없었으나 주위에 연쇄 실종자 납치범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살짝 떠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거주지는 어딥니까? 경찰은 재진의 주거지와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림 작업실 창고에는 수많은 총과 석궁, 폭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놀란 경찰은 재진이 이렇게 많은 위험한 무기들을 소지하게 된 이유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조사했습니다. 20여 시간 뒤 재진의 집에서 여러 개의 여성 혈흔이 나왔습니다. 4명의 여성 DNA가 발견이 되었는데 실종 신고자와 같은 DNA였습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재진 앞에 내밀었고 재진은 고개를 숙이며 범행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구타로 성불구가 됐습니다. 그 짓거리를 못해가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누가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목욕하면서 이 손가락이 절단돼서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재진은 교도소 내에서 손가락 장애를 입고 성불구자가 되자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로 추천하여 말이 나오기 전에 빨리 출소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후 그 부인은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재진은 출소 후 부인에게 무관심했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부인을 밀쳐냈습니다. 1번, 2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부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진의 부인은 남편이 성불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범행하면서 후회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다 말하세요. 재진은 경찰관에게 담배 한 대만 입에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시뻘건 라이터 불이 담배 끝에 타올랐고 그 진술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아주 귀여웠죠. 처음에는 딸처럼 귀여워해서 상대해 주었는데 저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성불구인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여버렸죠.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진은 모든 범죄 과정을 털어놓았고 경찰관이 작업실 창고에 있던 폭탄은 무엇에 사용하려고 했냐고 묻자 얼마 후 주유소를 턴 뒤 흔적을 없애려고 폭파시키려고 만들어둔 폭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마친 후 시내 사무실 건물을 폭파시켜 증오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 7명을 연쇄 살해했던 재진의 범행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낮에는 화가로 저녁에는 살인범으로 숨어 지냈던 추악한 살인범은 결국 사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오전 9시 30분 법원은 재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